네, 오랜만에 돌아온 어닝스 리비전 유명관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 전체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좀 반가운 소식들이 있는지 일단 큰 틀에서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한 달 한 반 정도 네.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과는 다르게 이익 흐름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네, 여전히 네. 마이너스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신흥국 조금 나눠서 보게 되면 최근에는 오히려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이너스 0.8% 정도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 네. 매우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식시장 상승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맞아요. 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는 뭐 시장은 잘 가고 있습니다만 들여다봤을 때 이익의 흐름은 폭이 크진 않더라도 마이너스 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일단 선진국 쪽에서의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컸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어떤 나라에서 그 흐름을 이끌었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 선진국 내에서는 유럽하고 홍콩이 가장 사실 이익 모멘텀이 부진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를 넘어서진 못하고 마이너스 한 0.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증시가 좋은 게 이제 일본인데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아마 예전 자료를 보시더라도 네. 일본은 계속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뭐 중국 정도가 지금 이익 모멘텀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다른 국가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인도도 뭐 어쨌든 플러스권에 계속 네. 머물러 있네요. 네, 크기는 크진 않지만 플러스 한 0.1% 정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중국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진국 쪽의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제 이익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상향 조정이 되는 업종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에너지 sektor의 이익 전망치가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은 IT가 가장 좋습니다. 네, 신흥국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이익 모멘텀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흥국 업종별로 보더라도 IT가 일단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소재, 필수 소비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하고 유사하게 네. 이익 모멘텀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뭐 경기 소비재, 에너지 공이 별로 좋지 않은 네. 모습을 선진국, 신흥국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흥국 쪽에서의 IT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뭐 우리 입장에선도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한국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의 관계가 어떤지 그 표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여기 주가가 좋은 좀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게 네. 되면은 뭐 증권, 보험, 은행 그리고 상사 자본재가 지주 업종이고요. 네. 유틸리티, 자동차, 통신 서비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최근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저PBR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닝을 보시면은 뭐 유틸리티 빼고는 사실은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이익이 사실은 주가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러한 현상을 조금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이 이익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이익 모멘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다 사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쪽에 사실은 돈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게다가 이제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슈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닝이 좋은 업종들이 사실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 자체가 좀 크진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 전부 다 왼쪽에 있잖아요. 이 뜻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그냥 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쪽에 오히려 최근에 정부 정책까지 이제 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PBR에 대한 쏠림은 일단 뭐 밸류가 조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뭐 밸류 프로그램 등의 이제 모멘텀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뭐 어쨌든 보험, 증권, 은행, 상사 자본재 쪽으로 이익은 좋지 않았지만 주가의 흐름은 괜찮았다라는 게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익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실은 하반기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반도체가 사실은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의 어닝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 변화율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이너스 폭을 좀 세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간 3%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같이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서 이러한 차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도 좀 볼까요? 네, 일단 4분기 실적 시즌 좀 지나고 있는데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좀 남아있기 네. 때문에 변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닝 쇼크 비율을 보면은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은 뭐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회성 비용도 많았지만 네. 항상 4분기는 기업들이 이렇게 비용을 좀 털어내는 그런 그렇죠. 분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 어닝 쇼크의 폭이 크지만 않으면 괜찮은데요. 딱 지금 딱 한 네.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네.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어떤지도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죠. 네, 일단 뭐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24년도 영업이익 변화율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플러스가 나온 업종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한 플러스 0.2% 정도 기록을 했지만 네. 크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6개 업종 중에서 4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이익이 사실은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4개도 뭐 그냥 플랫하다 그쵸? 정도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이익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런 업종이나 뭐 테마의 쏠림 현상도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래도 네. 그 안에서 밑단에 있었던 네. 보험업종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보험 업종도 사실은 PBR이 0.5배가 안 되는 네. 대표적인 저 PBR 그렇죠.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사실은 보시면은 이게 회계 기준이 워낙 자주 바뀌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뭔가 제가 펀더멘탈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네. 같은데 그냥 이익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정도만 체크를 하더라도 괜찮은 업종이다. 지금 테마랑 맞물려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권 준비하셨어요? 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 PBR 네. 섹터 중에 하나라서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사실은 뭐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다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더 망가지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저 PBR 주의 강세 흐름에 계속 맞물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익이 윗단으로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 아니기는 합니다만 뭐 현재 시장의 테마가 유지된다면 뭐 지금 같은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그러면 이익 변화 업종 가운데 또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저 PBR하고의 네. 아예 반대되는 업종이라서 그렇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특징적인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사실은 지금 네. 나누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가 뭐 어닝의 흐름은 뭐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이렇게 전망치가 내려오기 전에 살짝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를 잘 하면서. 네. 근데 사실은 뭐 SK바이오팜이나 뭐 유한양행, 뭐 휴젤 같은 경우에 이익이 4분기에 안 좋으면서 사실은 24년도에 전망치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 섹터의 이 전망치가 이제 막 또 하향 조정이 된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업종은 이게 거의 몇 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네. 뭐 하반기에 괜찮을 거다 이런 네. 코멘트들이 항상 나오는 섹터이긴 하지만 그러게요.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올해 또 다시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적자로 바뀌었고요. 이번 주에는 적자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흑자를 기록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매년 기대는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기대가 이제 조금씩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올해도 일단은 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화학 업종은 어떤가요? 일단 화학 업종도 사실은 저 PBR에 뭐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네. 2차전지가 좀 껴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어쨌든 실적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라서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게 종목당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을 이게 일주일간의 변화인데요.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변화폭이 거의 다 크네요. 10% 이상씩 네.
하향 조정이 좀 가속화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 뭐 5.8조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뭐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가 좀 더 있을 수 네.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2차 전지도 어쨌든 네. 화학에 어쨌든 네. 많이 관련된 그런 업종인데요. 2차 전지 업종도 화학 업종이랑 이익 전망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무래도 리튬가랑 연동이 되는 섹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WCP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10% 이상 좀 하향 조정이 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바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네. 있다라는 거, 기업별로 이제 이익 조정치가 하향되는 폭 자체가 굉장히 네. 적지 않다라는 게 부담이네요. 다음은 철강 비철 쪽에 네.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어닝스 리뷰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업종을 네. 준비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보려고. 맞아요. 근데 철강 업종도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또 하향 조정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랑 철강 같은 경우가 크게는 소재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네. 섹터인데 이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가 좀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건 어쨌든 좀 저희가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이제 주황색 선 차트를 봤을 때에는 아직은 좀 바닥을 잡진 그러네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도 10% 가까이 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직 떨어지는 폭 자체가 줄지를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돌아서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건설 네.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건설을 준비한 이유는요. 앞에서 이제 제가 증권보험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건설도 저PBR 섹터입니다. 네. 그런데 증권보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익이 너무 사실은 이게 급격하게 하향 그러네요. 조정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쨌든 껴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PBR주를 고를 때에도 조금 더 나아가서 고른다라고 하면은 뭐 이익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뭐 배당이나 자사주가 훨씬 더 그 섹터를 받치는데 중요한 팩터겠지만 이익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건설보다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증권보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 중심의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시각을 좀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배당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요인입니다만 이익이 너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해서 건설 업종의 흐름은 어떠한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어닝스 리뷰전 오늘 오랜만에 함께했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유명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